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현재 음봉을 그리고 있지만 장중 21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진전과 또 반도체 경기에 대한 반등 기대감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출발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 해주실 전문가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김재윤 전문가님 나와주셨어요.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이번 주 체크할 시장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금주 FOMC 금리 인하 네. 결정. 지금 월가의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확률 거의 100%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코멘트가 있으면은 네. 시장은 크게 화답을 할 거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그런 코멘트를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뭐 대신 좀 안 좋은 게 있다면은 뭐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말만 안 하면 됩니다. 네네네. 근데 뭐 파월도 보면은 약간 푼수해요. 네, 쓸데없는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때문에 그냥 이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자기네들이 굳이 한다 안 한다를 말할 필요 없이 네네. 그냥 그때 상황 봐서 얘기하는 게 좋지 미리 뭐 한다 안 한다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추가로 또 한다 그래놓고 안 하면 또 시장에서 안 좋은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안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내려간 것보다는 앞으로를 보기 때문에 네. 또 시장은 내려갈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네네. 그냥 금리 인하 한번 하고 추가적인 거는 그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 미중 무역 협상이 일단은 1차적으로 합의안을 작성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11월 중순쯤에 양 정상이 다시 만나서 사인을 할 건데 네. 트럼프 특성상 이렇게 보여주는 정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미리 그냥 지금 사인해도 되는데 네. 그때 정상회담 하면서 거기서 또 약간 거기서. 쇼맨십을 보이면서 뭐 시진핑 등을 두드린다든지 뭐 한번 네. 안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 엄지를 한번 들고 뭐 사인을 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월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성장이 6%로 멈춰섰어요. 네네. 지금 뭐 지우류, 빠류, 그다음에 찌류, 그다음에 네. 뭐 파오류까지 내려왔어요. 네. 9% 성장해서 지금 6%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6%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중국은 굉장한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다소 조금 미국과의 협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네. 지금 빨리 협상하는 게 나아요. 지금 자존심을 딸 때가 아닙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미중 무역 협상을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서로 어느 정도 조금은 중재를 해가지고 좀 적정한 수준에서 좀 마무리 질 것 같은데 네. 1차다 보니까 지금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3차까지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서 조금 타결을 줬고 2차, 3차까지 1, 2, 3로 가는 네.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은데 뭐 중간중간 이슈가 있겠죠? 예, 그렇죠.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네. 근데 일단은 1차 합의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증시에는 좋게 반응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존슨 총리가 총리 조기 투표하자. 네. 그 얘기는 즉 지금 여당 야당 그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괴롭히고 있다. 차라리 나를 재신임해가지고 네. 내가 다시 한번 총리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내가 밀고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승부수를 던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브렉시트가 빨리 마무리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 만나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회담에서 거의 정상회담급으로 격상을 시켰어요. 회의 네네. 도중에. 그 얘기는 거기서 이루어진 얘기들은 가벼운 얘기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그 오피셜한 네. 공식적인 얘기다. 그렇죠. 이렇게 올리면서 앞으로 추가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남겨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현 정권 특성상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한번 추진하지 않을까. 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네, 그런 예상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다시 협상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뒤에는 미국이 어느 정도 좀 압박이 있을 거고 그렇죠. 최근 WTO 개도국주의도 한국이 지금 포기한다고 하고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것도 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계 경제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좀 세계 경제 협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증시 오늘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0.3%까지 상승했고 코스닥 지금 0.6% 상승하고 있고요. 네네. 오늘 아침만 해도 코스피도 한 0.6%, 0.7%까지 상승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당분간 여러분 좋은 분위기가 나올 것 같고 금리 인하 FOMC에서 네. 금리 인하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앞으로는 상당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다릴만 하고요. 잠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린다면은 네. 항상 제가 지금 모멘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기술적인 차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기술적인 이런 차트도 분명히 누군가 매수하고 매도한 흔적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혹자들은 뭐 차트만 보고 본다 이렇게 무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이게 우리가 봤을 땐 그냥 그림이지만 수백조 수천조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의 발자취예요. 무시 못합니다. 네. 오늘 같은 이런 거에서 사인을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직전 고점이 여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 올라온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쵸. 지금 이 구간을 도달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을 위로 상승하게 되면은 또 215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이걸 한 번에 뚫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뭐 모든 건 확신할 수 없지만 제가 지금 흐름 봤을 때 예상이 되는 움직임은 자, 요 움직임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단을 2070선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상단을 2150. 이제는 요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네. 따로 오늘 요걸 내일까지 해서 뚫어주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2150 한번 터치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때문에 그쵸. 지금 뭐 악재가 없기 때문에 네. 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환율도 1170원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내렸어요. 네. 네, 그렇죠. 정말 좋은 겁니다. 네. 네.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네. 외국인이 오늘 금요일 날 워낙 많이 매수해가지고 네. 오늘 좀 나가고 있긴 해요. 근데 매도세가 보면은 코스피 400억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는 현저하게 줄고 있고 네네. 언제라도 다시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약간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오후부터 이게 다시 빨간불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아마 이게 매도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당일 추이만 봐도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오히려 사고 지금 늘리고 있죠. 그쵸. 그렇죠. 늘리고 있고 기관은 조금 주춤하고 있고 개인들은 팔고 있고 네. 코스닥도 코스피도 계속 지금 매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매수하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시장 이슈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문가님이 추천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5G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최근에 5G 흐름이 좀 좋진 않았었잖아요. 살짝 많이 안 부진한 좋았죠. 감도 있었는데 많이 안 좋았죠. 네, 이 섹터를 네. 좀 다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들어갈 때니까. 지금? 네. 네.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들어갈 때가 온 것 같아요. 오. 네. 그동안 들어가 있던 사람은 너무 일찍 들어가 있던 거고 네. KMW가 드디어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쵸. 네. 금요일 날 15%까지 빠지면서 강제 조정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근데 공매도 제한 종목 걸려 있죠. 그쵸. 공매도 세력이 7만 원 이후부터 계속 공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 크게 수익을 받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상승은 지금 오늘 공매도 제한이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투심 회복되진 않지만 네. 지금 이제 위에 7, 8만 원에서 공매도를 친 세력들이 오늘 조금씩 이제 수익 실현에 나서는 거죠.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많이 시키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KMW는 이제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KMW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 종목은 이제 아무래도 공매도와의 기나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네, 좀만 올라갈 것 같으면 공매도가 나올 거고 네. 전쟁이 시작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KMW의 목매기보다는 제2의 KMW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KMW 보세요. 10,000원짜리가 8만 원까지 8배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단기간이라는 거예요. 네. 거의 한 6개월 만에 8배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네. 자기가 1억 들고 있으면 8억이 된 거예요. 그렇죠. 뭐 부동산보다 많이 올랐죠. 네. 네. 지금 정말 집값이 하도 많이 단기간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KMW도 지금 상황이 좋긴 한데 이건 오늘 상승 공매도 쇼커버링을 보기 때문에 네. 오늘 장후에 좀 봐야 돼요. 이 공매도 쇼커버링이 맞으면은
좀 더 들어가도 되지만 네네. 이게 만약 공모도 초코버링이 아니라 단순 반등이다. 그러면은 아직 들어가기 이릅니다. 공모도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제2의 KMW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어떤 종목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살펴볼 만한 게 다산 네트워크가 있는데 다산 네트워크스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상승. 이때 이때 하락한 이유가 이 회사는 약간 대주주가 별로예요. 네, 뭐 12발행, BW 발행. 네. 그러니까 주가가 한창 좋을 때 이상한 짓을 자주 합니다. 한두 번 그랬던 게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뭐 주가에 큰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 근데 일단은 5G 핵심주로서 네.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 종목들이 지금 KMW 대장주가 조정받으면서 이 종목도 금요일에 조정을 받았지만 네.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산 네트워크스는 주로 미국의 코스닥 자회사도 갖고 있고요. 약간 안테나, 무선통신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앞으로 굉장한 성장이 좀 주목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번 볼 수 있는 게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볼게요. 예, 최근 많이 올랐죠. 좀 조정받고 있긴 한데 이 종목도 KMW 때문에 꺾였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다시 5일선 복구해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도 볼게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최근 좀 많이 빠졌어요. 오히려 지금 매수 굉장히 좋은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8% 거의 10%까지 빠졌는데 네. 지금 KMW가 빠져서 따라서 빠진 건데 이렇게 빠질 만한 흐름의 종목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종목 항상 급락 후에 빠르게 회복의 움직임이 그렇네요. 나옵니다. 보시면은 급락 후에 빠르게 회복 움직임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때도 급락 나오면은 그러네요. 바로 회복 나오고 바로 회복 나올 거예요. 그 거의 때문에 차트가 구간별로 흐름이 그렇죠.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이때도 회복 나오면 바로 회복 나오잖아요. 네. 때문에 지금 사면은 회복 구간이 금방 나올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노와에서 굉장히 기술력도 좋고 무선 통신망 특히 안테나 쪽에 굉장히 강력한 업체거든요. 네네. 이 종목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네. 그다음에 RF텍. RF텍 볼게요. 좀 작은 회사긴 한데 이 종목은 추세가 굉장히 좋죠. 네, 그렇네요. 예, 다른 회사보다 빠지지도 않고 조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내년에 굉장한 성장이 예상돼요. 그래서 5G 안테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RF텍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쪽도 건들고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별로긴 한데 네. 그래도 5G 모멘텀이 아직 상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상당한 흐름이 성장이 나오지 예상되고요. 않을까. 보시면은 지금 증권사들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예. RF텍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데이터 링크 케이블, 무선 충전기, 그리고 뭐 자체 상승전자 납품, LED 조명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필러 물질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오르는 거는 아마 그런 필러 이런 거보다는 그런 5G 모멘텀으로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때 상승하고 시장 조정장을 이겨내면서 지금 한 3달 만에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필러 시장 자체가 워낙 좀 크고 바이오 쪽이 많이 불안감이 해소됐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음 주면은 정말 흐름이 좋을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따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너무 지금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죠. 네, 급락이 나올 구간도 아니고요. 네. 거래량 없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종목을 꾸준히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노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테스나. 테스나 볼게요. 테스나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그렇네요. 예, 그 이후에 엄청나게 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지지부진한다고 해서 절대 빠질 종목이 아닙니다. 이 5G 관련주고 네. 그 5G 관련주에다가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네. 빅데이터 관련주 모든 관련주가 돼 있어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현 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기술주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실적도 좋고요. 앞으로 성장성이 어마어마해요. 시총이 아직 높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균형 이루고 있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종목들이 한 번씩 균형을 깨게 됩니다. 일비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균형을 좀 깨는 흐름이 나왔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7%까지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LB세미콘은 5G 관련주는 아니지만 네. 지금 굉장히 균형을 깨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은 LB세미콘 지금 사시면은 네. 이거는 뭐 5G 종목은 아니라서 패스는 하는데 네. 지금 너무 좋아요. LB세미콘 영업이익률 3분기 거의 최고로 나올 것 같고
근데 주가가 안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무조건 사도 됩니다. LB세미콘은 약간 5G 번외로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 테스나도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균형을 깨는 움직임이 한번 나올 거예요. 아직은 아닐 뿐입니다. 예. 일단 그렇죠. 저점을 한번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바닥에 대한 확인은 분명히 했어요. 일단 바닥 확인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밑으로 네네. 웬만하면 안 빼겠다. 바닥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서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솔리드. 네. 솔리드도 볼게요. 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뭐 다른 종목만큼 크진 않았죠. 왜냐면은 네. 하락을 많이 한 상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금요일날 KMW 영향 받아서 좀 하락을 했죠. 근데 오늘 그래도 보합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네네. 솔리드는 이렇게 빠졌을 때 적극적으로 사야 됩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솔리드가 아마 내년에 가장 핫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모아 가야지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솔리드의 지금 구간을 보면은 지금 KMW 한 요 정도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상승이 좀 나와 있긴 하지만 굳이 구간을 비교하자면은 네. 지금 솔리드 구간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지금 35,000원이잖아요. 네. 적어도 2배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온다는 거죠. 솔리드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은 네. KMW가 빠진 이유가 28GHz 5G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지금 나와 있는 5G는 진정한 5G가 아니라고 해요. 네네. 새로운 28기가 5G가 나오면은 기존에 있는 5G는 또 그걸 못 쓴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약간 말이 많은데 KMW는 28GHz에 대한 대응을 아직 못 해요. 예. 근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솔리드는 인빌딩 관련주예요. 말 그대로 건물 내에 네. 기지국이나 안테나를 다는 거거든요. 그거 국내 점유율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솔리드의 가장 큰 강점은 SK, KT, LG U+, 네네. 3사 모두 거래를 하면서 통신사 3사와 그렇죠. 거래.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은 여러 업체랑 거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기한테만 공급하기 원하잖아요. 네네. 근데 솔리드가 이런 3사에 다 거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얘네밖에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쵸. 예. 걔네가 갑인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이 매우 안 좋았는데 네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가장 탑오고 탑으로 네.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종목들을 보면은 네.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RF텍, 서진 시스템, 다산 네트워크스, 테스나, 네. LB 세미콘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LB 세미콘은 일단은 그냥 주식인으로서 네. 실적 대비해서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네. 그냥 너무 좋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이노와이어리스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5G 관련주에 대해서 좀 종목 자세하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은 솔리드를 가장 넘버원 종목으로 짚어주셨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노와이어리스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5G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10월입니다. 남은 시장 대응도 저희 오감만족 마켓과 함께 꼼꼼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